안녕하세요. 이코노웨이브입니다. 8월 20일 긴급 시황 분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큰 이벤트가 두 개나 겹쳤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어제 예고한 연준 회의록이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튀어나온 국채 바이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한쪽은 금리를 누리려 하고 한쪽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고요. 정부 안에서 두 힘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튀었어요. 오늘은 이 국채 바이백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게 연준하고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튀었는지까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채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정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금만으로 부족하면 돈을 빌려야 하잖아요. 그때 발행하는 게 국채예요. 일종의 차용증이에요. 정부가 이런 종이를 발행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한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이걸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걸 사고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정부는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금리예요. 국채의 금리는 정부가 얼마나 이자를 주느냐예요. 그런데 이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고 싶으면 정부가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되니까 금리가 내려가고요. 반대로 아무도 안 사려고 하면 이자를 많이 줘야 팔리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국채가 잘 안 팔린 거예요. 특히 장기 국채가요. 장기 국채가 뭐냐면 10년이나 30년처럼 오래 뒤에 갚는 국채예요. 이게 요즘 인기가 없었어요. 한 표현으로는 사자가 파업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사려는 사람이 확 줄어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가가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걱정이랑 정부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요.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꺼리게 된 거예요. 오래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요. 금리가 치솟았어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5.3%를 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2007년 이후 처음이에요. 장기 금리가 이렇게 튀면 경제 전체의 부담이 커져요. 장기 금리가 왜 무서울까요?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 연결되거든요. 장기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30년 국채 금리가 오르면 집 살 때 빌리는 돈의 이자도 올라요. 기업이 오래 빌리는 돈의 이자도 오르고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덜 사고 기업이 투자를 줄여요.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정부 자신의 부담이에요. 정부도 빚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나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올해 이자로만 낸 돈이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워요. 정부 지출의 15%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게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정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솟는 장기 금리를 어떻게든 잡아야 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정부가 나선 거죠. 자,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풀린 자기 국채를 직접 다시 사들이기로 했어요. 이걸 국채 바이백이라고 해요. 바이백이 되사기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예전에 발행한 국채를 시장에서 도로 사오는 거예요. 자기가 판 차용증을 자기가 다시 사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금리를 낮출까요? 간단해요. 아무도 안 사던 국채를 정부가 사주기 시작하면 사려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늘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요.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되사주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엔 규모를 키웠어요. 한 번에 사는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린 거예요. 사자 파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깨뜨린 셈이죠. 그럼 효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나타났어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30년물 금리가 전날 5.33%였는데 5.19%로 내려왔어요. 10년물 금리도 4.65%로 떨어졌고 치솟던 금리가 정부 발표 한 방에 꺾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자산에도 영향을 줬어요. 달러가 약해졌어요. 금리가 내리면 그 나라 돈의 매력이 줄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2% 넘게 빠졌어요. 2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요. 반대로 금은 올랐어요. 안전자산인 금이 달러가 약해지니까 매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식이랑 위험자산도 반겼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비트코인한테도 호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같은 날 나온 연준 회의록이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재무부는 금리를 누르려고 국채를 사들였잖아요. 이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도와주려는 비둘기적인 조치예요. 그런데 연준 회의록은요. 어제 우리가 예고한 그 회의록이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물가가 목표인 2%보다
계속 높으면 금리를 올리는 게 신중한 판단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파적인 거죠. 자, 이상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재무부가 금리를 누르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연준이 필요하면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 안에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재무부는 완화 쪽이고 연준은 긴축 쪽인 거죠. 이 엇갈림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이 둘이 부딪힐까요?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무부는 정부의 살림을 맡아요. 나라 빚을 관리하는 객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치솟으면 정부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그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연준은 물가를 잡는 게 임무예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해요.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풀면 그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재무부가 돈을 푸는 게 물가 잡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석에서는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연준 의장을 압박한다고 봤어요. 특히 이번 주말에 잭슨홀이 있잖아요. 거기서 워시 의장이 재무부랑 연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엇갈림이요. 잭슨홀에서 더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튀었어요. 한때 69,000달러까지 올랐어요. 며칠째 63,000에서 65,000에 갇혀 있었는데 이 소식에 확 튀어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때문이에요. 이게 왜 비트코인 호재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예요.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이면서 금리가 내렸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위험자산으로 돈이 흘러가요. 비트코인 같은 자산한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정부가 국채를 사들인다는 건 시장에 돈을 푼다는 뜻이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올 수 있어요. 한 분석에서는 이걸 두고 재무부의 움직임이 숏스퀴즈를 유발했다고 봤어요. 숏스퀴즈가 뭐냐면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서둘러 정리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69,000까지 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몇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국채 바이백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한 분석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단기적으로 안도감은 줄 수 있지만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물가 불안이나 정부 빚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두 번째로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잖아요. 만약 물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상승이 꺾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일 아니에요.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면 연준의 매파 조건이 충족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튀었지만 이게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말 잭슨홀에서 워시 의장이 뭐라고 하느냐가 방향을 정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요.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기 금리예요. 국채 바이백으로 잠깐 내렸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오르는지를 봐야 해요. 두 번째는 잭슨홀이에요. 이번 주말이에요. 워시 의장이 재무부랑 연준 관계를요.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유가랑 기란이에요. 어제 이야기한 그거요. 유가가 오르면 연준 매파가 살아나니까요. 네 번째는 ETF 자금이에요. 비트코인이 튀었는데요. 여기에 실제 돈이 따라붙는지요. 다섯 번째는 69,000달러예요. 여기서 더 가는지요. 아니면 다시 밀리는지요. 핵심만 정리할게요. 오늘 정부가 국채 바이백에 나섰어요. 치솟던 장기 금리를 잡으려고요. 시장에 풀린 국채를 2배로 사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금리가 내리고요. 비트코인이 69,000까지 튀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연준 회의록은요. 물가 안 잡히면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재무부는 완화 쪽인데요. 연준은 긴축 쪽인 거예요. 이 엇갈림이 이번 주말 잭슨홀에서요. 더 부각될 수 있어요. 마무리 한 문장으로.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물 기준 5.33%로 거의 20년 만에 최고까지 치솟자 시장에 풀린 국채를 직접 대사는 바이백 규모를 한 번에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리며 금리 급등 진화에 나섰고 그 결과 30년물 금리가 5.19%로 내려오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숏 스퀴즈까지 겹쳐 69,000달러까지 튀어올랐지만 같은 날 공개된 연준 회의록은 물가가 2% 목표를 계속 웃돌며 금리를 올리는 게 신중하다는 매파적 입장을 담아 금리를 누르려는 재무부와 필요하면 올리겠다는 연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엇갈림이 드러났는데 이 국채 바이백은 물가 불안과 정부 부채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라 단기 진통제에 가깝고 어제 만료된 이란 시한으로 유가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 잭슨홀에서 워시 의장이 재무부와 연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반등의 지속성을 가를 진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기 빚을 되사면서 금리를 눌렀어요. 그런데 연준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비트코인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밀릴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잭슨홀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